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이고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뜸북입니다. 네, 직장인 파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일단 우리가 트렌드 얘기를 하고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책에 관련해서 이제 목차대로 쭉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돈 되는 소설을 써보고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고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상권 분석법이 이제 다음 챕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책을 쓸 때 이 느낌이 아니라 그동안 바뀐 것들 제 생각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 되는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거 할 때 제가 뭐 주위에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파일을 네. 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체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5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5가지요? 예, 오, 5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가 이게 만다르트입니다. 네. 저도 그 올해 연초에 다들 한 번씩 쓰잖아요. 연초에요. 그렇죠. 저도 네네. 연초에 한 번씩 써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써라고 하면 경제적 자유를 뭐 칸 안에 쓰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자유로운 삶이라든지 네. 뭐 돈 얼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이 99%가 다 경제적 자유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동시에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돈을 쫓아가다가 사람을 잃는다든지 그죠? 돈을 쫓아가다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다르트를 꼭 한번 써보자 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만다르트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죠? 네. 행운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죠.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인사 잘하기, 이쁜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네요. 잘 웃는 이미지 만들기, 배려하는 마음 갖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운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다르트 계획표라는 게 웃어 보이지만 인생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이거를 맞아요. 적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썼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꽉 채웠네. 진짜 비교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칸 저도 써보면 알지만 칸을 못 채우기가 채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못 채운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다른 거 사람들 보고서 이렇게 적는 거 하면 좀 적어지는데 그냥 빈칸만 보면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옮길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강의 같은 걸 가면 어차피 포커스가 돈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적지만 네.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랬을 때 이제 성향 파악하기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걸 써보면. 근데 이 중간에다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20대, 30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그저 그냥 사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직업을 써야 하는 건지 뭐 갖고 싶은 걸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다들. 맞아요. 사실 우리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경제적 목표를 위해 하나 적고 하나는 좀 더 그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렇게 2개 정도 적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권고를 해도 안 적는 사람은 안 적더라. 저는 이거 2가지 적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하나만 하면 너무 또 선택이 어려워가지고 예를 하나는 돈, 뭐 하나는 뭐 맞아요. 긍정적인 나의 뭐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맞아요. 막 내 안에서 싸움을 할 돈은 너무 맞아. 이색적인 뭐 좀 그런 거 같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개를 만들어서 맞아요. 결국에는 위치만 달라지는 거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저는 경제적 자유 예전에 썼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자유죠. 하나는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삶. 그렇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네. 우리가 롱런 하자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는 한 적 있어요. 그 자유로운 삶 얘기하니까 아빠는 절에 들어가 살 거야. 속세와 멀어질 거여서 그럼 아빠 아파트부터 팔아. 이랬어요. 그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만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거 그렇죠. 적어보면은 또 아버지도 자기 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적어보면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혹은 자기의 욕망이 타인의 욕망인지 아닌지 맞아요. 오히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 설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꼭 써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2번째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업 계획서가 나와요. 한 장의 사업 계획서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일단 이제 얼마를 벌겠어라고 했으면 한 장의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 1부터 해서 사업 개요, 목적, 뭐 비전, 형태, 소재지, 입지, 자산 다 나와요. 한 장만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장난 저도 아니다. 요새 계속 사업 계획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이디어 떠오르는 네네, 것마다. 떠오를 때마다. 와. 그러니까 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업 계획서를 간단하게 써보는 거 이거 자체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실 그래서 계산해보고. 네, 우리 꽃집 선생님을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꽃집 레슨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거 꽃을 되게 감성적으로도 좋은데 되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꽃을 어디다 꽂아야지 전반적으로 귀여워. 조화가 생기며 이렇게 완성도까지 지능에 되게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지능 그리고 학습에. 감성에도 EQ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럼요. 그리고 협동하고 네. 이 손과 머리가 같이 가잖아요. 너무 좋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교육에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딱 느낌이 한대 오더라고요. 맞는구나. 한 대 맞은 거죠. 이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좋다. 요즘엔 또 특히나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집중하는 것들을 맞아요. 하니까 또 그렇게 막 써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책 하나 있어요. 그게 아이들가 명상하는 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요즘 자연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수성,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예를 들어 이 나무의 이야기예요. 이 나무의 감정, 이 나무 밖에 나가서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하면서 책을 통해서 만지면서 아이들의 감정 명상을 같이 하고 누워가지고 그 나무에 대해 감정을 생각해보자. 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지는 걸 눈으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비슷한 수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제로 창업부터 해서 무자본 창업부터 1억까지 얘기도 했지만 이것도 거의 보면은 크게 자본 없이 그러니까 장소는 그때그때 빌리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자격만 있다라고 하면 재료는 재료비 안에 포함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모집할 수 있다면 이것도 동네마다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교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늘상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뭐 계절마다 여름에 꽃이 가장 싸진다고 하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카네이션 같은 것도 아이들이 직접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계획을 써보는 거죠. 누가 졸업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으려면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준비 안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서 생계형 창업이 안 되고 하나의 또 그냥 자격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오면 저는 뭐를 이제 하냐면은 여기 보면 인원 배치도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대 잘라서 매출을 예상하고 그 시간에 그러면 누가 조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싹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실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현실을 반영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진짜로 이렇게 배치할 거니까. 이렇게 배치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 매출이 얼마 이상 오르게 되면 이제 한 명이 어디에 투입된다. 이게 다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이렇게 인력 배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고용할 건지. 그래서 준비해 준 사람은 프리랜서로 고용할 건지 아니면 뭐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인원 배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진짜. 그러면 하루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월이 나와요. 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네, 무조건 이걸 이게 시키는 뭐 거예요. 온라인이든 아니 뭐 그럼요. 뭐 어떤 사업이든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필요 없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광고 마케팅 비용이 이게 대신할 수 있어요. 와. 네, 이거를 그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네. 이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그건 키워드가 일하는 거고. 그쵸. 오. 누군가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렇죠. 에이전시한테. 아니면 회사한테 줄 건지, 아니면 인스타 광고를 뭐 한 달 그거 누구에게 알리기 6만 원짜리 할 건지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옷 사업을 하는 친구도 이런 게 너무 어려워했었고 저도 이걸 그 사업과 하면서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서 항상 사업 전에 하라고 말씀을 주변에 드렸는데 잘 안 하잖아요. 네. 항상 발등이 떨어지면 하니까 약간 부동산 사놓고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듯이. 근데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이게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익숙해져야 안 힘들고 그리고 이게 내가 일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다. 네.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지 뭔가 오픈을 이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이거 매출 짜는 게
차 해가지고 오픈 전에 이게 그렇죠. 너무 익숙한 거야. 하는 편안해질 게 편안해질 때까지. 편안해지게. 그래서 당연히 이거 수순이 이렇게 어. 해보게. 그래서 이거를 적어야만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너무 있다고 좋다.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되면 이제 창업 자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진 돈이 얼마인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얼마가 쓸지 다 적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작업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과대 지출을 안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이거는 과대 지출 방지용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일기 쓰면서 뭐 여기다 장부처럼 해갖고 뭐 얼마 막 쓰다 보면 저녁에 와서 토탈 계산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품목 리스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수저까지. 수저 냅킨 몇 개, 몇 박스까지 사실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손익 계산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보고 왔어. 그래서 월세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3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추정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전체 매출에 월세하고 관리비가 전체 몇 프로에 속합니까? 이걸 나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프로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를 자기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를 벌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월세가 몇 프로가 되고 그러면 매출을 얼마까지 올려야 돼요? 8천만 원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럼 8천만 원 매출을 낼 수 있는 상권과 입지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떤 가게는 이걸 다 낸 다음에 이게 나올 만한 곳을 그렇죠. 찾으러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권 수업 전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거 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절대 연결되어 있어요. 약간 그 내 집 마련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자기 그 지출량 이런 거 싹 다 그렇죠.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집을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찾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최고로 좋은 상권은 없어요. 내가 가진 돈과 내가 올려야 되는 목표와 내가 줄 수 매출에서 지출할 수 있는 월세 비용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는 곳을 그렇죠. 찾아서 더 운명 좋은 같은, 곳도 아니고 더 오픈된 곳도 아니에요. 내 조건에 맞는 내 조건, 내 돈에 맞는 곳을 이 금액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명성과 브랜드의 어떤 영향력과 아니면 내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봐서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왜? 다른 방법으로. 이렇다면 거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괜히 뭐 다른 상권과 비교해서 뭐 책에 있는 거 막 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가끔씩은 책을 그만 보고 그만 내 거를 내 거 안에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분류하고 해놓은 것들이지 사실은 완벽하게 현실에 맞아떨어지진 않죠. 맞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내가 올려야 하는 매출을 달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기회를 이제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상권보다 입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전통적으로 상권을 먼저 찾잖아요. 맞아. 입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엄청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입지라는 거 뭐 1층이라든지 어디 코너라든지 좀 디테일한 거. 오히려 명동의 상권에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보다 그저 우리 동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개 가게가 포진되어 있는 그렇죠. 그걸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더 좋은 상권으로 가기보다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노출돼서 그쵸.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한 번 이용하고 맞아. 그럴 수 있는 곳. 왜냐면 홍대도 안 가는 골목은 절대 안 가요. 늘 가던 데만 가죠. 절대 절대 안 단절된 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죠. 거기 딱 봤을 때 길거리에 사람 없다? 그 골목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리 홍대라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거길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뭐 인스타라든지 모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럼요. 상권이고 입지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꼭 써보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월세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원 배치도를 다 썼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보통 고정 비용인지 다 나와. 왜냐하면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러면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분기점 이거를 만들게 해요. 약간 이게 하나의 약간 그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연습을 다 했어. 막 머리 조명 다 해가지고 딱 무대에 딱 올라서서 이거를 다 굴리는 거잖아 한 번에. 맞아요. 이거를 그때 와서 메이크업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세팅되어 맞아요. 있을 항상 때. 돼 있어야 돼. 항상. 항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딱 도출을 하면
바로 나와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다라면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하는 거고 손익분기점이 좀 낮다라고 하면 매출이 조금 더 적어도 내가 원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5가지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출이 많은 건 좀 줄이고 또 아닌 것들 이렇게 좀 하고 만약에 비싸지는 거는 다른 걸 대체하고 이런 걸 계속 하루하루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계속 내가 원했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머리도 되게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렇게 연습했으면 대체제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창업하기 전엔 돈이 안 드니까 이 5가지를 통해서 계속 스몰 비즈니스를 계속 생각해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작은 창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음식점이 됐든 뭐든 이런 것들을 써보면 여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때 창업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히 창업하면서 월세가 뭐 한 500만 원인데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이거 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하면 나와요. 이게 이 월세가 이렇게 비싼데 그냥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 보면 월세는 150만 원인데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은 필요가 없어요. 근거 없는 걱정. 맞아.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 데는 여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안 돼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곳.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 이거를 꼭 해봐라. 나 스스로 숙제를 내주고 이거가 자기 스스로가 다 준비가 됐다면 저는 그 사람은 창업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어디서 빌려오든 그거는 상관없죠. 왜냐면 다시 그 계획 안에서 다 이자율 하고 언제 갚을 수 있다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멋지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권 분석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첫 번째 목표죠. 인생 목표, 돈 목표.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 장에다 적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 아닌지 인력 배치도를 통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창업 비용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추정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내가 매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이 사업은 그럼 매출 얼마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손익 계산서 만약 팬데믹 때문에 손이 완전히 끊겼다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이 사업에다 돈을 부어야 되는지 요까지만 알면 사실 저는 크게 밤잠 설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동업자도 나타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좋을까 안 좋을까가 아니라 요 5가지를 스스로 작성해보고 늘 어디 가면은 저 가게에서 내가 만약에 뭘 한다라고 하면은 집에 와서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누구한테 하자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분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몰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왕장사지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에 얘기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권 분석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좋았어. 누구나에게 우리 경제 활동하는 누구나에게 필요한 요 5가지를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걸 못 작성한다면 사실은 그냥 우선은 그래도 뭔가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온라인에서 한번 뭐를 팔아보는 건 가능한데 오프라인을 가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고정비가 일단 많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너무 들어가. 위험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항상 다른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온라인에서 쌓아가면서 이걸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시너지가 확 나요. 왜냐면 서로 이게 땡겨주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도 할 수 있고 모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해야 되죠. 이거는 이것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네. 만약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약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작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요 5가지가 되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착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사기는 안 당할 수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재무계획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 얼마의 순이익을 그러니까 자기 배양이 되는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월세는 내 돈에서 얼마,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다니는 직장은 모든 것들은 사실 몇 프로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미래에 내가 얼마 벌 수 있는지가 또 나오죠. 그걸 좀
참 재밌죠 그런 것들도. 그냥 어플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그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 계산기는 이미 있는데 그걸 이제 항목을 자기가 잘 적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 내 전체적인 재산에서 이걸 마이너스로 볼 건지 플러스로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자기가 좀 하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예금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장기 채권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아니면 뭐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몇 프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지라고 계산하면 나는 몇 프로 이상 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하겠다라는 게 기준이 나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이 정도 수익이니까 그렇죠. 난 이거 이상은 돼야지. 그치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오피스텔을 막 한창 할 때 7% 수익 나면 무조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몇 프로 나는 사업이면 하겠다라는 기준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이 돈을 하면 뭐 1점 몇 프로를 주니까 뭐 장기 채권을 하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주면 그럼 그걸 계속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퍼센트로 바꾸면 훨씬 더 내가 투자하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쉽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도 그냥 바로 나와. 이게 몇 프로구나. 그리고 10년 후에 몇 프로구나. 이게 나와서 할지 안 할지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차라리 이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스몰 비즈니스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란 게 나와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비교해 보면서 그런 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얼마나 물어봤던 거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얼마를 벌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산다면. 근데 500만 원을 쓴다면, 1000만 원을 쓴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공의 비결은 다 남달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 100이면 100까지인데 다만 산수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자. 특히 창업할 때 이제 다 추정 손익 계획서를 해보면 절대로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것 때문에 괴로울 것은 없다. 오늘 이렇게까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수업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걸 사용해서 상권을 들어가는 네.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